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선진상규명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나 저 얘기인즉슨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렇게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잠깐 목소리 들어보시죠.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뭔가 좀 의식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거부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거부권으로 읽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 이제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은 안 받아들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만인 것이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럼 민주당이 다음에 꺼내들 카드는 무엇일까?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자, 민주당에서 나오는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좀 모아져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경고합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될 장관의 임무, 이런 임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탄핵시켜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거부한다면 물론 이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야겠지만 결국에는 탄핵 소추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대통령은 즉각 국민 뜻을 받들어 국회 해임 건의안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해임 건의안을 당연히 수용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이자 헌법의 정신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목소리가 나왔다가 오늘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는 또 이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만큼 좀 갈팡질팡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 복귀양 위원장께서는 자, 해임 건의안은 사실상 거부가 됐습니다. 저 탄핵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탄핵에 따른 부담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치권이 굉장히 강팍해졌다. 서로 간에 타협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서 진행하면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4달 정도가 걸릴 텐데 그동안에 아주 여야가 거의 목숨 건 싸움이 되는 것이죠. 네. 서로의 법리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은 가결될 거다. 아니 인용될 거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한 4개월 동안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으면 저는 대통령실도 그런 부담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여야를 갈라치게 하는 이런 정무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최대한 거대 야당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다. 거대 야당 때문에 탄핵도 당했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결국은 다음번 총선 때까지 가파른 대치 전국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들이 좀 엿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 과정에서 우리 정치판이 지나치게 얼어붙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민생 이슈들이 좀 사라질 수 있는 예. 이런 우려 때문에 다소 조심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네네. 사실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박진 외교부 장관도 무시하고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무시하고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많은 중도층에서 알겠습니다. 그만둬야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경 위원장님 말씀은 일단 지금 탄핵하러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야 된다. 정지 작업을 진행시키는 중이다. 정기 작업을 이렇게 보시면 진행시키는 될 것 중이다.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자, 어찌됐건 지금 이 단일 정부에서 지금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고 이번에 이상민 장관까지 하면 이제 2명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땅땅땅 통과가 된 건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한 정부에 이렇게 장관 2명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게. 근데 윤석열 정부 지금 출범한 지가 7개월 아니겠습니까?
7개월 동안 장관 2명이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여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야권의 잘못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판단이 있으실 것 같은데 김종혁 의원께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아니 지금 정확히는 3달도 안 된 사이에 2명의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예. 박진 장관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상민 장관에 통과시켰는데 통과시킨 다음에 바로 또 탄핵으로 가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처음부터 해임 건의안을 갈 거야, 탄핵을 갈 거야. 이것을 둘러싸고 열흘 넘게 지금 민주당은 갈팡질팡 해 왔었거든요. 지금 탄핵이라는 것들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에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말실수를 했다라든가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했다라든가 혹은 자기 조직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는 어떤 그 무능력을 보였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민주당은 그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됐을 때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면서 고교생까지 등장시켜서 벌여졌던 그 탄핵 시위, 그 시위에 연락처로 그 민주당 당협 사무실들이 연락처로 돼 있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저건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저 탄핵 시위에다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구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 왜 이렇게 탄핵이며 2명의 장관을 3달도 안 되는 사이에 해임 건의안을 내고 탄핵을 하겠다고 그러고 탄핵 시위를 지원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